서울의 여름은 불가리아의 그것과 달랐다. 끈적하고 무거운 공기가 피부에 들러붙어 숨을 쉴 때마다 장막을 치는 듯했다. 40살의 엘레나는 2층짜리 주택의 널찍한 거실 창가에 서서 익숙해지지 않는 한국의 여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얇은 리넨, 원피스 한 장만 걸친 맨몸 위로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속옷을 입지 않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자 자신을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작은 해방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국에 혼자 남겨진 후 그 해방감은 더욱 절실해졌다. 저기 집주인 아주머니, 앳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2층에 새들어 사는 대학생 지우였다. 20살. 그녀가 20살일 때 세상은 온통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레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지우는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땀에 살짝 젖어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티셔츠 아래로 다부진 어깨와 팔 근육이 선명했다. 순간 엘레나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쳤다. 젊음 그 자체인 저 탄탄한 육체, 강한 힘줄이 뻗어있는 팔뚝과 언뜻 보이는 목덜미의 선. 저 피부 아래에서는 얼마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을까.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갈증이 목을 태웠다. 커피. 포트를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고장났나 봐요. 지우는 고장난 커피 포트를 들고 멋쩍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엘레나의 얼굴을 지나 그녀의 몸의 곡선을 따라 잠시 머물렀다. 엘레나는 그의 시선이 무엇을 좇고 있는지 알았다. 호기심,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는 수컷의 본능. 그녀는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기로 했다. 일부러 허리를 펴고 보란듯이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며 그에게 다가갔다. 어디니? 전대에 준비해 어디 봐요? 그녀가 커피포트를 받아들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오르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다. 지우의 손은 뜨거웠고 그 열기가 엘레나의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번지는 것 같았다. 지우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다. 그의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순진한 반응에 엘레나는 속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정말 고장났네. 내가 새로 주문해 줄게요. 미안해요. 불편했겠다. 엘레나는 태연하게 말하며 커피포트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20살 청년의 저 어색한 몸짓 하나, 스치는 손길 한 번에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자신이 낯설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 그 잠을 깨우고 있었다. 지우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는 엘레나의 자유로운 옷차림과 숨기지 않는 당당한 시선,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이국적이고 달콤한 향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아주머니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녀의 눈빛은 40의 지혜와 20살의 불꽃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이 궁금했다. 저 얇은 원피스 아래 감춰진 피부의 감촉과 그녀가 내쉬는 숨의 온도를 상상했다. 젊음에 치기 어린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커피 사올까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지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더 함께 있고 싶다는, 당신을 더 알고 싶다는 서투른 신호였다. 엘레나는 그의 타오르는 눈빛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사러 가겠습니다. 엘레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위험한 호기심의 끝은 어디일까? 그녀는 창밖으로 지우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곧게 뻗은 등과 넓은 어깨. 그녀는 다시 한번 거부할 수 없는 갈증을 느꼈다. 지우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후에도 엘레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뜨거워진 제 몸을 식히지 못했다. 며칠 후 엘레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충동적으로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녁 식사했어요. 김치찌개를 너무 많이 끓였는데. 보내고 나서 곧바로 후회했다. 40살의 집주인이 20살 학생 세입자에게 할 법한 행동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놀랍게도 거의 바로 답장이 왔다. 아니요. 지금 막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내려가도 될까요? 잠시 후 지우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엘레나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점검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와 막 부친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 지극히 한국적인 저녁 식탁이었다. 그녀는 불가리아 음식을 해줄까 잠시 고민했지만 오히려 이런 평범한 식탁이 그와의 거리를 좁혀줄 것 같았다. 와,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지우는 식탁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엘레나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찌개 냄비만이 놓여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지우는 꽤 좋은 대화 상대였다. 그는 자신의 학교 생활과 전공인 미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림을 그릴 때의 희열과 때로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캔버스 앞에서 느끼는 절망에 대해 털어놓았다. 엘레나는 턱을 구한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열정적으로 빛나는 눈동자와 이야기할 때마다 생기 있게 움직이는 입술에 머물렀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저 손으로 캔버스 위에 세상을 창조해내는구나. 문득 저 손이 자신의 몸을 그린다면 어떨까 하는 아찔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뺨이 살짝 달아올랐다. 엘레나 씨는 왜 한국에서 계속 살고 계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가 아닌 엘레나 씨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게 들렸다. 남편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랑 여기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여기에 묻었죠. 그래서 못 떠나요. 내 세상의 절반이 여기에 잠들어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냥 자유롭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그녀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슬픔에 젖은 푸른 눈동자는 그 어떤 보석보다 깊고 신비로웠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그 상실감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싶었다. 죄송해요. 괜한 걸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엘레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식사가 끝난 후 지우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엘레나는 그의 등 뒤에서 그가 그릇을 닦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젖은 티셔츠 너머로 보이는 단단한 등,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의 눈에 박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채취와 비누향이 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설거지를 마친 지우가 돌아섰을 때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큰 눈동자 안에 자신이 비치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별거 아닌데요, 뭐? 엘레나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 돌아섰다. 그러나 계단을 오르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말했다. 언젠가 엘레나 씨를 그려보고 싶어요. 모델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당신을 더 깊이 보고 싶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 눈과 손에 담고 싶다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엘레나는 놀라움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의 제안을 수락한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엘레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20살 청년의 캔버스 앞에서 자신의 40살 육체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단순한 모델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의 시선 앞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행위였다. 그녀 안의 두려움과 욕망이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욕망이 이겼다. 약속한 주말 오후, 엘레나는 지우의 2층 작업실로 올라갔다. 작은 방은 온통 물감 냄새와 테레비뉴 냄새로 가득했다. 한쪽 벽에는 크고 작은 캔버스들이 기대어 있었고 바닥에는 스케치북과 물감 튜브들이 널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이젤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위해 창가에 낡은 벨벳 의자를 준비해 두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되어 있었다. 엘레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의자에 앉았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몸 위로 부서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얇은 슬립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맨발이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렸다. 지우는 그녀와 몇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젤을 놓고 앉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탐험가 같았다. 그녀의 얼굴 윤곽을 따라 콧날을 지나 입술의 곡선을 거쳐 목선으로 이어졌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도 관능적이었다. 엘레나는 자신의 피부 위로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불꽃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계시면 돼요. 다른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가 말했다. 사각, 사각. 목탄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채웠다. 엘레나는 그의 말대로 다른 생각을 하려 애썼다. 불가리아의 라벤더 팟,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 서울에서의 외로운 날들. 하지만 모든 생각의 끝은 결국 눈앞의 젊은 남자로 귀결되었다. 그림에 집중하는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진지한 눈빛, 목탄을 쥔 강한 손가락.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의 캔버스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담길지 참을 수 없이 궁금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세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팔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될까요? 그는 허락을 구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맨살에 닿는 순간 엘레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단단했다. 그 손길은 전문가의 그것처럼 객관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엘레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그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팔을 들어 의자 팔걸이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목을 스치고 손등을 어루만져 넣었다. 의도하지 않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혀 넣었다. 지우의 눈동자가 짙은 욕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엘레나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지만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감촉이, 코끝에는 그녀의 달콤한 채취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캔버스 위의 선들은 의미를 잃고 흩어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창가의 햇살 아래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푸른 눈,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매끄러운 다리의 곡선. 엘레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팔목이 화끈거렸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를 원하고 있었다. 40살의 이성과 20살의 욕망 사이의 경계가 햇살 속의 먼지처럼 부유하다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림 그리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지우는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라고 말했을 뿐이다. 엘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지우는 여전히 이젤 앞에 멍하니 서서
그녀가 앉아있던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강렬한 시선의 의미를 두 사람 모두 모를 리 없었다. 그날 이후 엘레나와 지우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과 함께 강렬한 눈빛이 오고 갔다. 두 사람 모두 그날 작업실에서 있었던 일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향한 갈망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들은 마치 자석의 다른 극처럼 서로를 밀어내면서 동시에 거부할 수 없이 끌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엘레나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허브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담장이 낮아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정원이 훤히 보였다. 그때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들어오다 그녀를 발견하고는 아는 척을 했다. 어머, 집주인 양반. 혼자서도 집을 참 예쁘게 꾸미고 사네. 안녕하세요. 엘레나는 웃으며 인사했다. 아주머니는 그녀 곁으로 다가와 곁눈질로 2층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속삭였다. 그런데 저기 2층 총각 말이야. 요즘 아주 얼굴이 폈어. 밤늦게까지 불도 안 끄고.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엘레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학생이니 공부하느라 그렇겠죠. 그녀는 태어난 척 대답했다. 공부? 글쎄다.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 만나는 게 요즘 유행이라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 속개나 썩이겠어. 외국 여자한테 빠져서 공부는 뒷전이면 어쩌려고. 그 말은 정확히 엘레나를 겨냥한 비수였다. 외국 여자, 나이 차이.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지우 사이에 아직 아무 일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그들의 관계가 부적절하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비치고 있었다. 사회의 편견이라는 차가운 벽이 그녀의 맨살에 와닿는 것 같았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맙네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엘레나는 차갑게 말을 끊고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불안의 씨앗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20살짜리 애를 상대로. 나는 40살이고 남편과 사별한 여자다. 사람들의 눈초리,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의 미래. 나 때문에 그가 상처받거나 그의 앞길에 오점이 생기면 어떡하지? 죄책감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우를 향한 욕망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 따라올 현실은 썼다. 그날 저녁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우가 1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작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지나가다 엘레나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요. 평소 같았으면 기쁘게 받았을 선물이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후 그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느껴졌다. 이것은 순수한 호의일까? 아니면 나이 많은 여자를 유혹하려는 치기 어린 행동일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 지우 씨, 엘레나는 케이크를 받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우리 앞으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우리 관계를 오해한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 있어. 엘레나가 소리쳤다. 나는 40이고 너는 20살이야. 너는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지만 나는 아니야. 너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은 지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이 나이라는 장벽 앞에서 오해받고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다. 제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세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우는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고는 뒤돌아섰다. 쿵쿵쿵.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졌다. 잠시 후 2층에서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엘레나는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를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가 상처받은 얼굴로 돌아서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상처받기 두려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걸까? 차가운 거실에 혼자 남은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지우와의 다툼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철저히 피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눈인사 한 번 나누지 않았고 지우는 더 이상 1층에 내려오지 않았다. 엘레나는 텅 빈 집에서 외로움과 후회를 곱씹었다. 그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다. 그의 진심을 멋대로 판단하고 상처를 줬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와 함께 천둥이 하늘을 찢을 듯 울렸다. 엘레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천둥 소리에도 쏟아지는 비에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바깥의 폭풍이 자신의 심란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위안이 되었다. 그때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창밖의 번갯불만이 순간적으로 거실을 비췄다. 엘레나는 어둠 속에서 와인잔을 더듬어 찾았다. 그때 2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엘레나 씨, 괜찮아요? 지우의 목소리였다. 그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며칠간의 냉전이 무색하게 그는 그녀의 안위를 살피러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난 괜찮아. 엘레나의 목소리는 와인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는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세워두었다.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자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날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엘레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지우가 대답했다. 엘레나 씨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면 제가 그냥 어린애로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엘레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도 없었다. 아니, 그녀는 속삭였다. 네가 남자로 보여서 20살짜리 남자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 보여서 무서웠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것은 고백이었다. 그녀의 말에 지우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도 엘레나 씨가 여자로 보여요. 40살 집주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단 한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그 순간 번개의 섬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더니 곧이어 천둥 같은 굉음이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마치 세상이 두 사람의 금지된 고백에 분노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우는 엘레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첫 키스는 와인 맛과 빗소리와 절망, 그리고 간절한 욕망의 맛이 났다. 엘레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며 서로를 탐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거칠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옷을 벗기는 것도 잊은 채 거실 바닥으로 쓰러지듯 몸을 겹쳤다. 폭풍우가 치는 어두운 거실.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두려움을 등진 채 오직 서로의 천과 숨결에만 의지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성의 끈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원초적인 갈망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렀을까. 폭풍우가 조금씩 잦아들고 집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정전은 계속되었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윤곽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엘레나는 지우의 가슴에 기댄 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엘레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6장. 비밀의 화원 폭풍우가 치던 밤 이후 엘레나와 지우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세상의 눈을 피해 사랑을 나누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화원이 되었다. 낮에는 여전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어색한 경계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그 경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자신의 방이 아닌 엘레나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오랜만에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들의 연애는 은밀하고 짜릿했다. 함께 장을 보고 돌아와 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스치는 손길과 마주치는 눈빛에는 비밀을 공유한 연인만의 애틋함이 묻어났다. 엘레나는 지우를 위해 불가리아식 스튜를 끓여주었고 지우는 그녀에게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들은 서로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털어놓았고 엘레나는 남편을 잃은 후 느꼈던 지독한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엘레나는 지우를 만나고 나서부터 부쩍 웃음이 많아졌다. 그의 젊음과 에너지가 그녀에게 전염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되찾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을 보는 것, 그의 스케치북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려진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는 선물이었다. 그녀의 어두웠던 욕망은 이제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우에게 엘레나는 세상 그 자체였다. 그녀는 그의 뮤즈였고 연인이었고 때로는 엄마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에는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은 그의 예술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엘레나의 행복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는 그녀의 작은 정원을 함께 가꾸었고 주말에는 차를 빌려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다. 차 안에서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서 그들은 세상에 오직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 위에는 늘 얇은 살얼음 같은 불안감이 떠 있었다. 그들은 외출할 때 절대 손을 잡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엘레나는 앞집 아주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지우는 학교, 친구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그녀 앞에서 받는 것을 꺼려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의과 친구가 과제 때문에 상의할 것이 있다며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날따라 지우는 1층 거실에서 엘레나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어떡하지? 지우가 당황하며 속삭였다. 일단 내 방으로 올라가 있어. 내가 내보낼게. 엘레나가 침착하게 말했다. 지우는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엘레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뒤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지우와 동갑으로 보이는 앳된 여학생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엘레나가 물었다. 저 여기 2층에 사는 박지우 학생 친구인데요. 지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우 씨 없는데 밖에 나갔어요. 엘레나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자신과 한 소파에 누워있던 남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심장을 옥죄는 듯한 죄책감을 동반했다. 여학생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엘레나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둘만의 화원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지우가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는 엘레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 미안해. 그는 그녀의 곁에 앉아 어깨를 감쌌다. 엘레나는 그의 품에 기댔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숨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달콤했지만 그 비밀이 언제까지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며칠 후 엘레나의 집에 정말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주말 아침 엘레나와 지우가 1층 부엌에서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익숙하게 들어왔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다정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우야.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여긴 어쩌던 일이야? 지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낯선 외국 여자와 한 공간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훑어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엘레나의 편안한 옷차림과 맨발에 잠시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너 이 여자랑 같이 사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나이도 훨씬 많은 외국 여자한테 홀려서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간다고. 설마 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니 기가 막히는구나. 그녀는 앞집 아주머니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분명했다. 지우의 어머니는 엘레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군요.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있는 여자가.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엘레나가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심해? 아들뻘인 애를 꼬드겨서 한 집에 사는 건 안심하고 당신 같은 여자들 수법 내가 모를 줄 알아? 젊은 애들 등쳐먹고 사는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엄마, 그만해. 지우가 소리쳤다. 엘레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랑? 지우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사랑으로 보이니? 내 눈에는? 이건 그냥 더러운 불장난이야. 당장 짐 싸서 나와. 이 여자랑은 오늘부로 끝이야. 그녀는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싫어, 알죠? 안 가. 나는 엘레나랑 있을 거야. 이게 미쳤구나. 찰싹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지우의 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세차게 때린 것이다. 엘레나는 숨을 멈췄다. 지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우 어머니의 날선 비난과 지우의 절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엘레나.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것만 같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순간 엘레나는 결심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그만하세요. 엘레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 씨, 어머님 말씀대로 하세요. 나가세요. 엘레나 씨,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당신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그녀는 일부러 더 차갑고 모진 말을 내뱉었다. 지우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배신감과 상처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보다가 결국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나갔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엘레나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조금 전까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함께 만들던 아침 식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엘레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잔인했다. 지우가 떠난 집은 유령의 집처럼 변했다. 모든 공간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엘레나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지우와 함께 보던 영화가 멈춰있는 TV 화면을 바라보거나 그가 앉았던 의자를 쓸어보며 시간을 보냈다. 2층으로 올라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의 작업실에는 아직 그의 물감 냄새와 미완성된 캔버스들이 남아있을 터였다. 그가 자신을 그려주겠다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결국 그의 캔버스에 담긴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다. 그에겐 너무 모진 말을 했다.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그가 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들의 사랑이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사랑은 결국 그에게 상처와 짐이 될 뿐이었다. 지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 역시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쯤 어머니의 뜻에 따라 다른 여자와 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편이 그를 위해서는 더 나은 삶일 것이다. 엘레나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심장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기계적으로 찻잔에 차를 따랐다. 지우가 그녀를 위해 사다 주었던 푸른 꽃이 그려진 찻잔이었다. 그와 함께 이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찻잔을 든 채 소리 없이 눈물을 떨궜다. 뜨거운 눈물이 찻잔 속으로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삶은 다시 남편을 잃었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남편과의 사별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지우와의 이별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기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며칠이 더 흘렀다. 더 이상 이렇게 페인처럼 지낼 수는 없었다. 엘레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는 망설임 끝에 불가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래, 떠나야 한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야 한다. 지우가 없는 이곳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었다. 가장 빠른 날짜의 항공편을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와 함께 가꾸었던 작은 정원의 허브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떠나면 저 정원도, 이 집도,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피어났던 짧은 사랑도 모두 죽어버릴 것이다. 한편 지우는 본가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 핸드폰은 어머니에게 빼앗겼고 외출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순간 차갑게 돌아서던 엘레나의 모습만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도 이내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깊은 슬픔을 떠올렸다. 그녀는 진심이 아니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떠나보내기 위해 일부러 모진 말을 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그녀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늦은 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엘레나가 있는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그녀가 아직 그곳에 있기를,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를. 엘레나는 마우스 커서를 결제 버튼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마우스를 클릭하려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애타는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지우의 목소리였다. 엘레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환청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더욱 절박해졌다. 엘레나, 엘레나 씨, 거기 있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지우가 서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마치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선 사람처럼 절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 씨, 도망치려고 했어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 했어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게 널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나를 위한 길이요? 나 없이 혼자 결정하는 게? 엘레나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지우는 절규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20살의 어린 학생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러 온 한 남자였다. 나는 너한테 상처만 줄 거야. 내 미래를 망칠 거라고.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해요. 지우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원하는 미래는 당신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고 엄마가 등을 돌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부서지기라도 할 듯 소중하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엘레나는 그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를 밀어내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를 너무나도 그리워했던 자신의 진심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사랑해, 엘레나. 나이도, 국적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을 사랑해. 이제 그의 고백에 엘레나의 마지막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붙잡고 빗물과 눈물과 땀으로 젖은 그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화해의 키스이자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맹세의 키스였다.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이었다. 한참 후 입술을 뗀 지우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단했다. 나 집 나왔어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엘레나도 어디 가지 마요. 불가리아로 돌아가지 마요.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가 떠나려 했다는 것을 아마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나랑 같이 살아요. 여기서. 세입자가 아니라 당신의 남자로, 당신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게 해줘요. 그것은 청혼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서툴지만 가장 진심이 담긴 청혼. 엘레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것이다. 지우의 가족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닫고 잠갔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편견을 차단하는 소리였다. 집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는 엘레나를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집을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갈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엘레나의 집 앞 작은 정원에는 라벤더와 로즈마리가 무성하게 자라나 바람이 불 때마다 기분 좋은 향기를 퍼뜨렸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상대로 지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락을 끊었다. 주변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도 여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꿋꿋하게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은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은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함께 장을 보고 가끔은 동네 식당에서 외식도 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행복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 앞에서 섣부른 편견은 힘을 잃어갔다.
엘레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불가리아 요리 강좌를 시작했다. 그녀의 밝고 따뜻한 성격과 맛있는 요리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그녀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지우의 연인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작업실을 얻어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몰라보게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그의 캔버스는 온통 엘레나로 가득했다. 정원에서 허브를 돌보는 그녀의 모습,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는 모습, 잠들어 있는 평화로운 얼굴. 그의 그림 속 엘레나는 40살의 여인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첫 개인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진실한 사랑에 감동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1년 전 그날처럼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엘레나는 지우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나른한 오후의 공기를 채웠다. 있잖아. 엘레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가끔 생각해. 우리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 지우는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마 색을 잃어버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야.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으니까. 그의 말에 엘레나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아마 불가리아의 텅 빈 집에서 낡은 사진첩만 뒤적이고 있었겠지. 당신은 내게 잊었던 색깔을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캔버스를 선물해 줬어. 내 남은 인생을 그려나갈. 지우는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더 이상 폭풍 같거나 절박한 키스가 아니었다.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서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긴 키스였다. 내 캔버스의 처음과 끝은 언제나 당신일 거야. 그가 속삭였다. 엘레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나 국경 혹은 세상의 편견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전부였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라벤더 향기를 실어날랐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캔버스는 아직 하얗게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그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그려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명작보다도 위대한 예술이 될 터였다.